예, 쌤들 안녕하십니까? 그 K듀파인 그 시스템 동영상 콘텐츠 그 학교에게 수익 관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본 영상은 이제 쌤들께서 이 영상을 들으시기 직전에 연수 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본 연수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들으시고 그 연수를 어떻게 들으실 건지는 쌤들께서 판단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명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그 K-디파인 시스템 수익 관리 분야 동영상 콘텐츠라고 해서 제가 학교에게 수익 관리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게 수익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본 교수 목표는 그 학교에게 수익 관리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내용 학습을 통해서 그 학교에게 수익 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의 범위 및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강의 범위입니다. 강의 범위는 제가 우선은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에 달아놨습니다만은 이제 뭐 징수결의, 뭐 조정결의, 수납관리, 관원검 처리 등 해서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들이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연수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 선정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타 시도에서 제작한 뭐 수익 관리 업무 편람 및 연수 자료 그리고 K-뉴 파인 수익 관리 매뉴얼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강의 쪽에서 좀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제가 그 만들었던 강의 자료 등을 참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좀 공통된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크게 참고한 자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저희 학교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 그리고 K-뉴파의 사용자 매뉴얼 그다음에 제가 만든 강의 자료 그리고 타 시도에서 만든 자료 그렇게 제가 크게 네 범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살펴보니 좀 공통적으로 겹친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 목차를 잡았고 또 강의를 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 연수에서 다룰 학교의 수익 관리 주제는 제가 다음 페이지 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회계 제도 이해, 그다음에 학교 회계 세부 일반에서 총 2차시로 해서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걸 제가 좀 다뤄드릴 텐데 이 부분은 쌤들 그 학교 전공 수업으로 치면 이게 그 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저기 흔히 대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은 이제 전공 강론 들어가기 전에 그 전공 관리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학습하는 그런 개론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론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이게 또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게 수입 총론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학교 회계 제도, 그다음에 학교회계 세부 일반 총 2차시로 해서 제가 그 총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 실제로 이제 저 강론 부분인데 이제 그 총론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에듀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그 10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에듀파인 실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뭐 명칭이 지금 이제 K-디파인 시스템 수익 분야 관리분 동영상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제가 단순히 이제 그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있는 그 수익 관리 메뉴를 다운받아서 그냥 그거 시스템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만 하는 거는 제가 강의를 제가 그렇게 해온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강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쌤들께서 이제 에듀파이 몇 번 만드시다 보시면 시스템은 다 잘 활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겪어보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수익과 관련된 수익 관리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내용 그리고 이런 걸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두 번째도 써놨습니다만은 그 학교에게 수익 관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이론적 내용과 그리고 시스템 사용법 및 그리고 이제 실제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실습도 제가 했거든요. 그 시연을 보인 게 있는데 그걸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관련 회계 제도라든지 뭐 관련 법규 등 이런 걸 제가 또 다 다뤘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게 어떻게 실무 연계되는지 다시 말해서 이론과 실무를 연계를 통해서 연계를 도모함에 좀 그 특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들 나중에 영상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이론적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주파이는 그다음에 실무 처리 방법 이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또 기본적인 거는 실제로 이거 실습하는 영상 제가 올려놨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영상 좀 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그 단순히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에듀파인 시스템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법규 등 다 다뤄드렸으니까 영상
그 강의는 좀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차 시에서는 그 학교회계 제도 2라고 해서 제가 그 학교회계 제도 일반이라고 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수입 담당자로서 학교회계 제도는 요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차시를 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교재를 좀 이래 좀 분석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회계 제도는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 업무에 필요한 그 학교회계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했으니까 그 차시 1차 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시에서는 제가 이제 학교회계 세입 일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회계 세입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학교회계에서는 세입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세입 관련 장부 및 자금 관리, 그리고 장부 및 자금 관리는 이제 쌤들께서 이제 뭐 회계 관련 증명서를 정리하신다든지 편철 이런 내용인데, 제가 강의 내용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저도 어쨌든 이거 이론적인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편람을 좀 편람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이론적인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마 11차 시쯤에 제가 이제 실제 편찬한 거 보여드릴 텐데, 그 이제 실제 이론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테두리에서 그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서류 정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단지 이제 쌤들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서류 정리하는구나 정도, 그다음에 이론적인 건 저렇게 있구나 정도 이렇게 좀 보완하거나 참고하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뉴파인 들어가기 전에 그 뉴파이센 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순세 경력금, 뭐 징수결의, 뭐 과언합금, 용어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용어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에듀파인 실무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만 좀 가볍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는 크게 4개의 파트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 시까지 해서 이제 그 세입 총론적인 걸 마치고 이제 2부부터 이제 3차 시부터 2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좀 실무적인 내용이 좀 주가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3차 시에서는 사전 작업을 좀 제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3차 시에는 보시면 그 학생 기준 정보 관리, 뭐 학생 진급 처리, 그다음에 수납자 기본 관리, 그 계좌 정보 관리, 그다음에 카드 정보 관리 등등 해가지고 쌤들이 주로 연초에 많이 다루시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4차 시는 이제 징수결의, 그래서 징수결의 일반하고 실무 다룰 텐데, 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일반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실무가 이 분야가 업무 처리 개요거든요. 이제 업무 처리 개요고 이 업무는 이런 업무다라는 걸 의의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에 관련된 규정을 좀 말씀드리는 이제 또 실무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시대는 제 징수일을 말씀드릴 거고, 5차 시대는 수납 처리해가지고 이제 수납 처리 일반, 그다음 수납 처리 실무, 이게 스쿨 뱅킹입니다. 그리고 납입의 고지, 독촉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수납 처리를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6차 시에서는 이제 조정 결의, 그다음에 7차 시에서는 과납금 처리, 이거는 과납 반환 결의 말씀드릴 거고요. 8차 시에서는 이제 쌤들께서 이제 슬슬 출납 폐쇄 기한 마감할 때쯤에 이제 처리하시는 거죠, 그죠? 이제 2월 결의, 불납교선 결의, 그다음에 순세경예금 결의, 명시월 결의, 그리고 과목 경정 등등 해가지고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내용을 8차 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9차 시에서는 이제 교특회계를 말씀드릴 건데, 아마 쌤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무상교육이 되면서 사실상 교특 업무가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감사지적금 회수금이라든지 아니면 목조사비 집행잔액 반납 등등해서 아직까지 교특의 기본적인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환경에 좀 맞춰서 제가 그 9차 시에서 이제 학교에게 꼭 필요한 그 교특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수업료 사례다라고 하면 제가 뭐 일할 계산하는다든지 뭐 교육 비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겠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무상교육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교특회계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반 넘게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차 시 같은 경우는 쌤들께서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특회계 쪽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10차 시에서는 쌤들이 이제 그 목조사비 집행잔액 반납, 이거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수입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출 기본, 그다음에 예산 조금 볼 줄 아셔야 되는 약간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회계연도 말 되면 이제 또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돈 남은 거 반납해라,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제 또 돈 남은 거 반납하세요. 그리고 이자 생긴 것도 반납하세요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때 다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10차시 같은 경우는 쌤들 죄송하지만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4, 5, 6, 7, 9 예, 요 차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일기하고 계셔야 이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이봉을 처음 하시는 분이 10차시부터 듣겠다 아마 좀 멘붕 오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차시에서는 제가 이제 그 수익 관리 관련해서 이제 서류 정리하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걸 왜 하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제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좀 이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좀 이제 세이봉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서류를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물론 전임자가 보고 하시겠지만 약간 좀 감이 좀 안 잡히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수입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11차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존에 오랫동안 수입 업무를 하셨던 분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난 학교에서 수입 업무 처음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11차시 영상 보시면 수입 관리 문서는 저렇게 정리하는구나 정도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차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입 분석 관리 이제 교육비 납입 증명 관리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다룰 텐데 그 수입 분석 관리는 쌤들 아마 맨 가에 있는 메뉴 있죠. 예를 뭐 징수 반환 현황, 그다음에 수납 현황, 그다음에 클린 재정 등등해서 이제 쌤들께서 이제 그 보고자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추경하실 때 이래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세입 예산에 대비 뭐 징수는 얼마 되었고 뭐 수납 결정이 얼마고 그런 어떤 내역 같은 걸 모니터링 하실 때 쓰시는 메뉴거든요. 근데 요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보고자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감사자를 만드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연말 되면 이제 또 쌤들 그 교육비 납입 증명 관리 그 이제 학교에서 뭐 취합 및 제출하고 해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차시에서는 좀 비교적 간단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총론 2차시 그다음에 강론 10차시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교재를 좀 말씀드리면 강의 교재 별도로 없습니다, 쌤들. 그래서 혹시라도 2020년도 작년이 그러니까 2020년도죠. 그러니까 2020년도 그 한글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요 영상은 가지고는 그 교재가 가지고 못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특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교재 가지고 이 영상을 들으시겠다?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그냥 폐기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자료는 PP 자료 아마 공개가 업로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쌤들 그 뭐 노트나 준비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이제 메모하시면서 하시고 아니면 뭐 화면 캡처 따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 딱딱 캡처해가지고 어떤 본인만의 그 수입 실무 노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교재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올라가는 교재는 별도로 없다. 다만 이제 보충 자료 몇 개 있거든요. 뭐 수입 시나리오 그다음에 보충 자료 한두 개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게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외에 이 PPT 교환은 업로드는 되지 않는다라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쌤들께서 그 어차피 이 영상은 제가 100% 완강하실 쌤 제 앞에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필요한 부분 들으시고 또 이제 그 필요한 부분 들으시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메모하시면서 그 본인만의 수입 관리 노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5번째 수강 대상입니다. 수강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사립학교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수익관리 업무 담당자 분들 모두 들으시면 되겠고요. 사립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뭐 학교에게 뭐 관련 담당자 분들도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연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가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저보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라 저는 못 듣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자면 우선 1부는 보시면 총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시는 학교회계제도 일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회계를 업무를 처음 맡아가지고 난 도대체 학교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이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난 학교회계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시 같은 경우는 주로 신규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이시고 그 다음에 만약 어느 정도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2차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게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총론적인 내용인데 지금 요거는 가급적이면
그 좀 들으시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교재를 분석해보고 목차를 짜다 보니까 결국은 요 일반론적인 거에서 이제 에듀파인이 구현되고 더 기능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세입을 좀 알고 있다 하시더라도, 그리고 난 세입 처음 하는데요, 세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반드시 2차 시 그 학교에게 세입 일반론 꼭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난 100%다 하는데 그러신 분들까지는 제가 뭐 무조건 들으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이라 쓰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들어주시는 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제가 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론은 한 10차시 되어 있습니다. 3차시부터 12차시까지인데요. 예, 자 옆에 써놨습니다만은 그 2부는 그 K-Define 시스템 활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3차시부터 12차시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시기별로, 그리고 그 업무 상황별에 따라서 이게 또 필요한 부분 다 다르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마다 또 사정이 다르고, 그리고 담당자마다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심으로 해서 발췌 수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 영상 켜놓고도 아마 한 10분을 길게 들으시려나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필요하신 부분 위주로 발췌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강의 교환 교재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쌤 아까 제가 1차시, 2차시는 제가 이론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다운 방법을 자료 다운받는 방법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지금 학교 자료 검색 시스템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요 주소 보이시죠? dg.go.kr 해가지고 d데이터에서 이렇게 하시면 접속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쌤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맨 가입 보면 행정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행정부 클릭하셔서 예산여기 클릭하시고 학교에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교환 올려놨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셔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총론 수업을 제가 자료 만들었고 강의 진행했기 때문에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연수원에 1, 2차시 자료 내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사이트 안내 드렸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그 출력해서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복사 금지해 놨습니다. 이유가 일단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힘들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인쇄는 가능하시겠지만 복사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왜 복사를 못 하겠니? 라고 속으로 비난하시고 대놓고 비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런 좀 사정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부에 해당되는 강의 자료 다운받아서 1차시, 2차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 조건 제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강의 자료 쓰실 분들은 저한테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것도 자료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 학교에게 세입 말고 기타 서식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좀 자료 좀 풍부하다, 이렇게 제가 사이트 좀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쌤 참고 자료는 제가 공립 사립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이제 좀 참고하셔야 될 자료가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우선 공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사무라고 하는 것은 쌤들 대구광역시 교통회계 및 학교회계 세입의 주요 재원인 공납금 및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수납 관리해서 근거에 납입하는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법규는 민법, 초중등교육법, 지방회계법 등등 다양한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근거법규가 있다는 거 먼저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다음 참고 자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자료는 이제 K-Define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이제 게시판 가시게 되면 지침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회계 시스템 수익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거법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시면 제가 지금 근거법규로 소개해드리는 각종 법률 전문 원문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쌤들 예산 본문과에서 공립학교 예산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이거 매년 발간됩니다. 그래서 그거 옆에 끼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자료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쌤들 제가 저도 예전에 신규 때 도움 많이 받았던 곳인데 콜센터 1544-0066 그리고 헬프컴 요거 잘 이용하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좀 보시면 제가 제가 검은색 표시했는 건 이제 주로 고등학교 세입 담당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 교육급여 지침, 그다음 교육비 지원 지침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수익자 쪽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교육복지과에서 좀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죠? 그 지침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뭐 급식비, 뭐 방과 학교 자유수강권, 그다음에 현장 창업세 등등 해가지고 요 교육복지과에서 지침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공문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에서 접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수입 담당자도 그 어느 정도 흐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입 편람 연수 자료인데, 제가 하나 좀 추천드리는 서류는 최근 자료는 그 총무과에서 그 슬기로운 신규 생활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익 관리 파트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다 잘 맞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요거는 자료는 그 우리 시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기록관 가셔가지고 이제 그 부서 매뉴얼 자료 보시면 그 행정 업무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제 요거 슬기로운 신규 생활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중에서 수익 관리 파트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걸로 이제 본 영상 강의 수강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기타 이제 타 시도에서 발간한 그 세입 업무 편람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의 실무 편람, 요거 구글 가시면 다 검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또 많은 공부가 되십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립입니다. 지금 사립 쪽도 마찬가지로 수입 업무 사무 개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근거법규 똑같은데 근거법규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보시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있으시고, 그다음에 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법률들이 있으니까 우선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선 그 사립학교 회계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자료는 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본 자료 똑같습니다. 뭐 학교회계 시스템 수익관리 매뉴얼, 국가보건정보센터가 있는데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행정국 그 학교 운영과에서 그 이제 또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재산사학팀에서 이제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라는 그 지침을 내려오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제가 공유에서 말씀드렸던 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랑 거의 동일한 그런 비슷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쌤들 요거 사립은 요거 꼭 옆에 끼고 업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콜센터라든지 헬프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침은 쌤 똑같습니다. 교육 뭐 시교청 지침, 교육부 지침 보시면 되겠고, 그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그 캐리스에서 이제 사립 유치원 에듀판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역시 그 총무과에서 그 슬기로운 신규생활 그 책자를 만드는데 그 중에 수익 관리 파트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구글 가셔가지고 이제 뭐 사립학교 뭐 유치원 연수원 자료 및 회계신문 편람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정말 좋거든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공립이건 사립이신 간에 그 어느 시도 자료가 좋습니까라고 저는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못 골라드립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가 다들 너무너무 잘 만든 자료라서 제가 그 우열을 좀 가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들으시고 하나 골라봐 그러고 하시면 저는 못 골라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가셔서 검색하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자료 그렇게 선택하셔서 업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해서 제가 참고 자료 소개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좀 참고하실 사항을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이거 PPT로 강의 자료 제작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실제로 처리한 거를 제가 지금 가져와서 예시로 들다 보니까 이게 뭐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뭐 공무제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마스팅한 거 그 수강하시는 분들 제가 일부러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수강하실 때 조금은 조금 불편하신 점 있으시겠지만 양해해 주시어요. 두 번째 그 연수자료 관련인데 이번에 2021년도에 촬영한 이 본 콘텐츠는 2020년도에 촬영한 거를 제가 완전 갈아엎어서 다시 거의 전면 다 수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2020년 자료 가지고 수강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PPT 자료부터 해서 이제 한글 자료 등까지 그 완전 목차라든지 강의형이 완전히 거의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영상 들으시면 좀 힘드실 거고요. 굳이 만약에 찾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그 슬기로운 신규생활 쪽에 그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필요하시면 이렇게 가필해 가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자료 가지고 본 영상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무에 필요한 이론을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론에 보시면 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함께 제시해 드리는데 그 유치원 회계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사립학교 회계 규칙까지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PPT 특성상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양이 너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강의 자료량도 좀 지나치게 늘어나고 이게 또 러닝 타임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그 학교의 규칙 중심으로 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유치원이랑 사립학교 근무자들 결코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약간 현실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참고자료 제가 소개 쪽에 제가 그 유치원이라든지 제가 그 사립학교 분들 제가 참고하실 자료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미처 못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도 사실 거의 안 쓰는 부분이고 활용도 좀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처리하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 그 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서비스 들어가시게 되면 사용자 지침서 쪽에 날짜를 조금 땡기셔가지고 영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영상 콘텐츠가 쫙 뜨거든요. 수익 관리뿐만 아니라 지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으시고, 다만 이게 좀 접근하기 불편하다. 좀 혹시라도 그 외에 또 뭐 추가적으로 좀 최신 자료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사실 여기도 최신 자료 올라옵니다만은 뭐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가시면 그 K-에듀파인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목록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본 영상에서 본 콘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다 있으니까 이걸로 좀 보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수익 관리, 뭐 이제 개요라든지 뭐 납입금 정보 관리 쫙쫙 나오니까 요거 잘 활용하시면 이해도가 훨씬 좀 빠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이게 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수익 관리를 이제 뭐 두 번째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할 때랑 또 두 번째 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르고, 그리고 저도 지금 수익 업무 두 번째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좀 더 있고 해서 이거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좀 그 수익 관리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좀 담당자분들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누구를 비방하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학교의 수익 관리는 좀 다양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 뭐 징수결의, 조정결의, 뭐 스쿨뱅킹 등등 기본 절차는 똑같은데 이제 뭐 담당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업무 처리 방식이 약간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또 바라볼 시간도 조금씩 다르고요. 단 그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른 건데 다만 그 다른 것도 회계 원칙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게 준수되었던 전제하에서 담당자 처리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좀 미리 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에듀파일 시스템도 보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납부고지서라든지 아니면 연순 출력하는 것도 루트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함의 미학이 에듀파인 시스템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강의 들어보시면 이게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사항 준수하면서 어떤 학교 회계 수익 관리 업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저렇게도 처리할 수 있구나.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처리할 수 있네. 라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한 시각을 좀 가져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제가 처리하는 방법은 무조건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본 틀은 제가 유지하면서 제가 약간 응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하는 게 무조건 100% 맞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처리하는 방식이 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한번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시스템 사용법 같은 경우는
KDU 파인에서 그 매뉴얼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거 보고 하셔도 그 보고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예, 숙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좀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수입 업무 경력이 좀 쌓이다 보면은 결국 많이 찾는 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라는 어떤 이론적인 거였죠. 다시 말해서 수익 관리에 필요한 행정 절차적 이론 그런 걸 많이 찾으시거든요. 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제도 뭐 세입하다 다시 말해 세입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에게 수익 관리를 하는 가장 주목적은 바로 학교에게 수익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처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 KD 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학교 회계 수익 관리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스템 활용 방법, 둘 다 좀 균형 있게 좀 이렇게 학습하시고 예,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본 연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무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뭐 실무도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실무에 필요한 이론도 다 다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예, 본 연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좀 세 번째로 제가 경험적 지식의 축적, 이게 끊임없는 반복이거든요. 그걸 통한 응용력의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1번 가지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익 관리 업무 하시다 보면, 이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기본적인 거 다 체화가 되시거든요. 근데 그 이상 나가기 위한 것은 사실상 어떤 응용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본적인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는 쌤들께서 좀 응용력을 좀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연수 과정이 사실 좀 그런 것도 제가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연수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약간 길을 약간 좀 터드리는 거고 제가 길을 약간 터놓은 거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실지는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연수나 강의 들으시고 이 연수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실지는 본 연수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걸 제가 뭐 어떻게 일일이 다 코치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력 함량 다시 말해서 이 연수 과정은 사실 약간 교과서적인 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해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본 연수에 있는 내용을 잘 습득을 하시고 다음에 좀 잘 활용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마무리 멘트로 좀 제가 몇 말씀 드리면은 사실 이 영상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면 연수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저 한편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연수를 하게 되면은 또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더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 제약상 또 이렇게 미처 전달해드릴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좀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콘텐츠 통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 다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콘텐츠가 나오기까지는 하여튼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연수 과정을 기획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연수원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기획하면서 이게 좀 타임을 좀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 과정을 실제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영상도 편집하시는 분이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연수원에서 어떤 좀 행정적인 지원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원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심의를 거치고 다시 영상을 좀 추가 보완하는 그런 촬영을 일단 하는 시점인데
이 영상이 사실 되게 길거든요. 길었는데 좀 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이 영상 이거 심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웠겠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좀 걱정을 했었고 죄송스러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심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던 부분을 예, 발견해서 예, 영상을 좀 더 이렇게 좀 다듬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심의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흔쾌히 심의해 주시고 예, 좀 열심히 심사해 주신 그 심의위원분들께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강사인 제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영상 콘텐츠를 이제 수익 관리 관련돼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두 분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편히 들으십시오. 진짜 저한테는 진짜 스승님이시자 선배님이십니다. 큰 스승님이신데, 예, 제가 혹시 강의 때 제가 저번에 아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규 발령받고 제가 처음 맡은 업무가 고등학교 수입 업무입니다. 예, 수입 업무인데, 그때 제가 사실 1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학교 적응하기 등등 해서 제가 한 3일 정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전임자 선생님께도 수입 기초리는 또 배우고 했는데, 예, 제가 일단 수입 업무 하면서 일단 보다 보니까 길을 너무 잘 닦아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수입을 모르는 입장이지만 그 전임자분께서 하신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그렇게 좀 사례를 좀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서류 정리를 되게 잘해놓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사실 그 서류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고 했는데 예, 이걸 너무 잘 묻고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보기 쉽게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분의 영향 때문에 제가 서류 정리는 제가 좀 매일매일 좀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사 나더라도 뒷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서류 정리는 제가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수입 관리하는 기한을 봤는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의 제가 기한을 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발전해서 이렇게 좀 기한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전임 선배님께서는 예, 저한테 특히 그 기반도 잘 닦아주신 것도 있는데 특히 저한테 그 수입 관련 이제 문서 기한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정리 방법 그걸 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선배님은 이제 그 2017년도에 연수원에서 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절 가르쳐 주셨던 멘토 쌤이신데 제가 그때 약간 개념 안 잡힌 게 많아가지고 되게 질문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신규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도 모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 잘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 제가 막혔던 그런 개념들이 하나하나씩 다 실타리 같은 그런 개념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일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번 신세를 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래서 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친절히 또 잘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선배님께 제가 두 분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두 분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OT를 모두 마치겠는데 부족한 콘텐츠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그 본 영상 콘텐츠가 그 학교에게 수입 관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